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랄까?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창살이 없는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랑 비슷한 거야. 진짜 이 진상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.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막 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대표님 장사하면서 장사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개 있을까요? 장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. 근데 그 중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뭔가 힘들었던 순간 한 5개 정도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.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과정까지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. 첫 번째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하면 장사가 안 될 때 가장 힘들어.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벌써 이제 월세 내야 되지, 공과금 내야 되지, 인건비 내야 되지, 식재료값 내야 되지 라는 이제 이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야. 근데 장사가 안 되게 되면 일단은 뭐 내 인건비는 고사하고 원활한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어. 그럴 때는 진짜 이 장사가 안 되면 그냥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라고 보면 진짜 피가 마른다. 내가 카운터에는 앉아 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피가 말라.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진짜로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이지 않나. 진짜 이게 막 피가 마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? 내가 그 용어를 잘 쓰진 않았는데 그 생각과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했던 것들이 이제 장사를 내가 이제 군산대에서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닭갈비라는 건 처음으로 이제 배달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좀 돌파구를 찾는 것들을 했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. 계속 뭔가를 시도해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아파트 전단지 뿌리고 오고 그 다음에 배달 이제 만들어가지고 배달 구성 만들고 배달하고 이러면서 좀 이제 매출을 조금씩 신장을 또 시키면서 피가 마르는 느낌을 없앴지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육체적으로 힘든 걸로 옮겨야지. 그래야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. 왜냐면 이게 육체적인 게 힘든 것과 정신적으로 힘든 게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힘든 게 차라리 훨씬 나아.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힘든 피가 마르는 상황에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도들을 다 해봐야 된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표현 좀 하면 그렇지만 개진상들이 있어.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단골 중에서도 사람 막 진짜 막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. 막 와가지고 막 뭐가 막 어쩌네. 그러니까 또 자주 오니까 이 사람을 또 어떻게 막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막 이거는 맛이 어떻고 이거를 뭘 해야 되고 막 그 있어. 막 신의 같으면서도 막 그 개진상들 막 별의별 막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막 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이런 사람들 이제 상대하다 보면은 좀 그때부터 이제 좀 사람이 조금 질리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들이 와. 그리고 또 다른 진상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. 뭐 예를 들면은 막 뭐를 씹었는데 뭐 이빨이 부러졌다라든지 거기에 뭐 뼈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갑자기 뭐 자빠져가지고 뭐 자기가 다쳤네, 뭐 자기가 옷을 잘못 입다가 뭐 옷이 찢어졌네,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달라고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런 좀 개진상들을 이제 상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내공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런 물질적인 뭔가 진상들은 차라리 우리가 이제 우리 화재보험이나 이런 거를 들면 보험으로 그냥 토스를 시키면 알아서 해결이 된단 말이야. 뭐 배탈이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좀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 않나. 자, 그리고 세 번째 중에 또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랄까? 뭐냐면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창살이 없는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랑 비슷한 거야. 여기에는 이제 창살만 없을 뿐이지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하루 종일 내 몸이 묶여 있어서 어디 갈 수도 없어. 여행 같은 것도 못 가지. 특히나 초반에는 누군가한테 이 일을 위임한다? 라는 게 이 심적으로 불안해서 절대 못 한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나를 점점 더 이 창살 없는 감옥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고, 그러다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친구도 만날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 외로움이라는 게 점점 누적이 되면서 좀 심적으로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쓸쓸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거든.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좀 힘든 순간이지 않나. 그런 순간들이 조금 힘들었지 않았나? 나는 그때 이제 20대 초중반일 때 그런 감정들을 겪다 보니까 내 친구들은 맨날 나가서 술 먹고 있고 뭐 어디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있는데 나는 맨날 여기서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니까
굉장히 좀 외롭겠지.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 금융치료잖아. 금융치료. 그렇게 나를 갈아넣다 보니까 어쨌든 금전적으로는 내 또래들보다 뭔가 좀 풍요로웠다고 볼 수 있겠지. 내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내 통장에 보이잖아. 그런 부분들로 좀 극복을 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냥 익숙해졌어.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 나가다 보니까 아, 이 정도를 내가 위임을 해야 되는구나도 이제 알게 되고,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시간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고, 그러면서 또 이 시간을 또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극복을 해 나갔던 것 같아. 다른 자영업자 분들도 어느 정도 위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어야 돼. 왜냐면 나도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. 이거를 나처럼 할 수 있을까?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이게 위임이 안 되는 거거든.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체킹을 하면서 이 위임을 할 수 있는 뭔가 마음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많이 먹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자. 그리고 네 번째, 이거는 뭐 그냥 항상 겪는 스트레스이기도 한데, 일하던 이제 알바나 직원들이 뭐 얘기를 하고 그만두면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야. 갑자기 사라져, 갑자기. 그리고 원래 오늘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안 나와. 오늘 예약도 있고 그런데 안 나와 막.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쳤어. 그 다음날 돼서 무슨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. 뭐 원래 오후 2시에 출근을 했어야 되는데 뭔 시계를 봤는데 새벽 2시인 줄 알고 자시 잠을 잤다라든지,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그나마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다행이고, 막 갑자기 그냥 연락 두절이 되고 잠수를 타버린단 말이야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좀 고통스럽지 사실은.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을 엄청 줬던 직원들이 있단 말이지. 내가 막 뭘 이것도 챙겨주고 이것도 뭐 해주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굉장한 배려도 해주고 했는데 이 직원이 갑자기 뭐 하나 삐졌다고 바로 그냥 그만둬버려.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현타도 많이 느끼게 되고, 그런 게 좀 처음에 좀 힘들지 않나? 왜냐면 내 생각과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열길 물속은 아는데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, 정말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스트레스고 한데 결국은 이것도 그 과정들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내려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시기가 와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그렇게 처음부터 막 잘하고 이러지 않게 돼, 자연스럽게.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잘해준다고만 해서 이 직원이 날 따라오냐, 이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도 그 후에 알게 되는 거고, 어쨌든 뭔가 비전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내가 성장을 시키고 나의 뭔가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사장님의 멘탈과 이런 거에는 훨씬 더 좋을 거고, 그래야 더 좋은 직원들이 또 사실은 따라오게 된다. 그 직원 맨날 생일 챙겨 의미 없다. 대표님 근데 최근에 그 모자 쓰기 싫다고 그만두신 분 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상식 밖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한 번씩 세게 받아. 머리가 아파. 그런 소리를 들으면. 그래서 사실은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놨지만은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지.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또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, 장사를 하면 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좀 솔직히 생겨. 그래서 잠도 잘 안 올 때가 많고,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뭔가 매출이 빠졌거나 여러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항상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단 말이야.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사장님들도 많고, 어쨌든 이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생긴다는 게 좀 사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, 결국은 그런 걱정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고 할 때는 그냥 뭔가 몸을 써서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를 그냥 계속 실행을 해라. 그러면은 그런 불안함이 싹 사라지고, 아 내일은 뭘 하지? 아 내일은 이걸 해봐야겠다.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바뀌어. 사실은 이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. 근데 내가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 뭔가를 도전하고 있고 이러면은 물론 약간의 불안함은 이게 안 되면 어떨까 이런 불안함이 있겠지만은 맹목적인 불안함이랑은 좀 다른 결이라는 거지. 그래서 뭔가를 계속 시도를 하고 공부를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불안한 방법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과 그걸 좀 극복해놨던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렸어. 제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앞으로도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정보들,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